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뇌가 다치면 당연히 마음도 다치고 정신도 손상될 거라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당연해 보이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아주 놀라운 주장과 그 근거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마이클 이그노어 박사가 던진 말인데요. 그는 수십 년간 수술실에서 교과서가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마주하면서 의대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뇌의 상당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대 신경과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이그노와 박사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선 대부분의 의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흔히들 뇌를 컴퓨터 하드웨어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에 비유하곤 하죠. 굉장히 깔끔하고 또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모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이 깔끔한 이론하고 이그노아 박사가 수술실에서 직접 본 현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론대로라면 하드웨어가 망가지면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멈춰야 하는데 그의 환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그노아 박사의 이 비유를 들어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노트북을 열어봤는데 아니 글쎄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드라이브가 3분의 2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뇌는 컴퓨터다라는 이 모델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몇 가지 놀라운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의 3분의 2가 없는 상태였는데 성공한 사업가가 된 여성분도 있었고요. 뇌의 아주 주요한 부분이 없는데도 영재 소리를 듣는 음악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20대 청년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뇌 조직이 정말 단 몇 밀리미터밖에 없는데도 수학자가 된 환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은 뇌가 곧 마음이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뇌의 특정 부분을 인위적으로 전기 같은 걸로 한번 켜보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실험을 통해서 마음의 비밀을 풀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를 딱 자극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건 와일더 펜필드 같은 선구적인 신경과학자들부터 이그노아 박사에 이르기까지 뇌의 지도를 그리려는 모든 사람들이 던졌던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뇌전증 발작처럼 뇌가 우연히 자극되는 경우든 아니면 수술 중에 의사가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항상 똑같았습니다. 전기 자극으로 팔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주 오래된 기억이나 특정 감정을 떠올리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 한 번도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 그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성이나 자유의지 같은 이런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은 뇌 조직을 아무리 자극해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뇌에는 그런 생각을 켜는 스위치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증거의 가장 끝,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의학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기록된 임사체험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팸 레이놀즈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거대한 뇌 동맥류 때문에 스탠드 스틸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수술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멈추는 건데요. 체온을 15도까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낮추고 심장을 완전히 멈추고 뇌에 있는 피를 전부 다 빼냈습니다. 당연히 뇌파도 완전히 제로, 그러니까 평평한 직선이 됐죠.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뇌 활동이 완벽하게 멈춘 바로 그 시간 동안 팸은 모든 걸 보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당시 그녀가 했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이게 그냥 환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녀가 기억해낸 것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나중에 전부 다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술에 쓰인 아주 특이하게 생긴 톱의 모양이라던가 의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 심지어 수술실에서 틀어놨던 노래까지. 이건 몸 밖에 있는 관찰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검증 가능한 사실들이었습니다. 이그노어 박사는 이 팸의 사례가 기존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4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말합니다. 첫째, 죽어가던 뇌가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고 명료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몸 밖에서 실제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기존의 과학적 설명에 대한 아주 거대한 도전인 셈이죠. 자, 뇌가 거의 없는 사람들, 뇌를 아무리 자극해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의 증언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그노어 박사는 아주 대담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죠. 이그노어 박사는 영원히 무슨 유령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 생명의 근본 원리 같은 건데 여기에는 2가지 다른 종류의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뇌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힘, 다른 하나는 뇌에서 나오지 않는 비물질적인 힘입니다. 자, 그럼 뭐가 물질적이고 뭐가 비물질적이냐?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보고 듣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 이런 건 뇌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도덕적인 고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뇌에서 비롯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힘이라는 거죠. 바로 이 구분이 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 이론이 되게 흥미로운 게 뉴럴링크 같은 최신 기술을 보면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뉴럴링크로 뇌의 신호를 읽어서 마비 환자의 팔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죠. 이건 물질적인 기능이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새로운 시를 쓰게 하거나 위대한 발명을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창의성이나 아이디어 같은 건 비물질적인 영역이니까요. 결국 이그노어 박사의 이 말이 그의 주장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뇌는 우리가 가진 이성과 자유의지를 바깥으로 표현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그걸 만들어내는 공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뇌 그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